네, 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지난 시간에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주요 경매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매각이란 무엇인가? 경매 준비 절차가 다 완료됐어요. 이제 임의 경매 신청이라든가 강제 경매 신청을 넣어서 경매 신청 준비 절차가 완료됐고, 경매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사법부자가 이제 법원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정해서 맨 처음에 실시하는 경매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킥오프 미팅, 킥오프 경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실시하는 경매. 이때 이제 최저 매각가액이 가장 높겠죠. 아무래도 처음 실시하는 경매니까. 새 매각이란 무엇인가? 새 경매. 유찰됐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최초 매각기를 잡아갖고 경매에 붙였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 입찰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유찰돼서 입찰을 아무도 하지 않아서 매각허가 결정할 건덕지기가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해서 집행법원이 매각 불허가를 한 경우에 매각기일 이후 매각 결정기일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채권가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훼손 등에 의한 매각 불허 신청을 한 경우 등이 있다. 즉 유찰되거나 아니면은 이의신청이 정당해서 법원이 인용했거나, 그 다음에 매각기일 이후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목적물이 훼손됐을 때 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 훼손된 부분을 적정한에 감정을 해서 반영을 한 후에 매각기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새 매각, 새 경매를 한다는 거죠. 재경매는 무엇이냐? 그럼 재경매는 무엇이냐? 최고가 매수인이 됐어. 내가 이제 입찰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를테면 좀 쉽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0억을 써야 되는데 0을 하나 더 잘못 붙여갖고 서두르다가 부랴부랴 서두르다가 입찰 마감 5분 전입니다 하는데 얼렁뚱땅 빨리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부랴부랴 써가지고 썼는데 10억을 써야 될 거를 0을 하나 잘못 붙인 거야. 100억을 쓴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최고가 매수인이 지금 그러면은 이거 최저 매각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입찰 그 보증금은 1억 내지 2억인데 이거를 지금 100억을 썼으니 매수대금을 납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정도 박았을 때 99억을 잔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썼는데 본인은 물론 이거니와 그 최고가 매수자 입찰 대금에서 마이너스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더 가액을 써냈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허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도 나타나지가 않겠죠. 들어올 이유가 없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랬을 때 재경매를 실시하고, 이때는 입찰 보증금을 최저 매각가액의 20% 내지 30% 법원 직권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매각은 재매각기일이 지정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매수인이 새로 지정된 매각기일 3일 전까지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재매각 공고 등의 비용을 전부 납입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매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최대 매각기일, 그러니까 새로 지정된 매각기일 3일 전까지만 그 매각 대금하고 지연이자 그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매각 기일이 지정이 안 되더라. 3일 전까지만 낙찰 대금하고 잔금하고
지연 이자하고 경매 집행 비용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주요 경매 용어는 뭐 최초 매각, 최초 경매, 뭐 새 매각, 새 경매, 재개막, 재매각, 재경매 등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거를 뭐 정의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뭐 최초 매각인지 새 매각인지 재매각인지 상황에 따라 다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임의 경매 신청 서류는 뭐 기존에 이제 이자하고 이제 원금,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이러면은 뭐 이자랑 원금을 내지 않았을 때 원금 균등이다 이러면은 원금 납부기를 해태하거나 지연했을 때 뭐 이랬을 때 3회, 뭐 4회, 5회, 6회 연체했을 때 임의 경매 신청 서류를 접수해서 최초 매각기를 잡지만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돼요. 강제 집행 증명 서류. 이 집행 권한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결정문, 지급명령 결정문이라든지 결정문, 판결문 뭐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제 부첨해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부동산 목록이 있어야 되겠죠. 별지 부동산 목록, 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그 다음에 뭐 1층 몇 평방미터, 2층 몇 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동산 목록, 그 다음에 경매 수수료를 예납을 해야 돼요. 법원 이제 뭐 전자소송 시스템에 들어가면 예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예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뭐 송달료, 인지대 같은 것도 자동으로 계산되고 뭐 속가 뭐 이런 것도 다 요즘에는 거의 반자동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많이 증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효력은 무엇이냐?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효력은 소유자 처분권 자체를 박탈하는 건 아니에요. 거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 팔고. 물론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제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의 어떤 이제 자유는 조금 이제 제한을 받겠죠. 그거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거를 누가 하겠어요? 그 어떤 원본, 어떤 원인, 경매 원인을 이제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매 원인, 즉 내가 빌린 돈을 다 갚고 나서야 결국은 경매 원인이 해소되는데 그때 이제 청구 이소를 하거나 해서 경매를 이제 정지시키고 사건을 이제 릴리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소유권을 얼마든지 이전을 하고 거래할 수가 있어요. 경매 신청이라고 매수인한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상대적인 처분금지 효력으로서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에도 소유자는 목적 부동산을 관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목적 부동산 위에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는 경매 신청이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하고 종물에도 압류 효력이 당연히 미치겠죠. 그 근저당권의 주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서 종물이나 부합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듯이 당연히 이제 목적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해야 되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은 강제 경매의 경우에 채무자에게,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아서 보통 이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이제 송달이 되어져야 되죠. 이거를 송달 간주로 해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거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뭐 요 정도 이제 경매 신청 서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경매 개시 결정의 어떤 효력, 그다음에 누구한테 반드시 송달되어져야만 하는지 이 정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경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굉장히 이제 이건 중요한 건데, 경매는 어떻게 보면은 권리 분석, 이제 시장성 조사 권리 분석 뭐 이제 이런 정도가 어떻게 보면 분석의 어떤 정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령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이 어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건물을 지어라 마라 하는 것들이 건축법에서는 또 다르게 돼 있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각 법령마다 정의가 좀 모호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주택법에서는요, 사업계획이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주택 사업을 승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이거는 재량이라는 게요. 재량. 하여야 한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돼. 이거를 재량권이라고 그래요. 재량권. 그냥 종합적으로 그 결정권자,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재량권. 그 다음에 어떤 틀 안에서 어떤 틀에 해당되면 무조건 해줘야 되지만 그 틀 안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기속 재량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건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그게 기속행위라고 그러거든요. 기속행위. 보면 여기도 이제 경공매에 관한 그 썰이 나와 있어요. 사업 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재량권이기 때문에. 근데 건축법에 볼까요? 건축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 2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 취소 허가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